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오피스 시장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 가지로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하기 좋은 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엔저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동안 일본은 국경 통제를 상당히 심하게 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됐고요. 그리고 특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 10여 년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개발 프로젝트들이 올해 하나씩 착착 이렇게 준공이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일본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도 이제 점심때 한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이제 임원분과 점심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제 그 회사의 임원진들과 다녀왔는데, 갔던 이유가 이제 하도 이제 일본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일본을 다녀오지 않고는 대화가 안 통할 정도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 가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선보인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보고 왔다고 하고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피스 시장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오피스 시장의 변화가 좀 한국보다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제 오피스 중개업체 미키 상사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매달 이렇게 이제 도쿄를 포함해서 오사카, 삿포로 같은 이제 일본의 주요 이제 도시들의 오피스 공실률과 임대료 수치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키 상사가 8월달 이제 도쿄 도심 5구에 대한 공실률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6.4%를 기록했고요. 이 도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가행의 기준을 이제 공실률 5%를 잡고 있습니다. 5% 잡고 있는데 31개월 연속 이렇게 5%를 웃돌고 있고요.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니까 거의 이제 코로나19 기간과 일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도쿄의 도심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결국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영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이 좀 많아서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도쿄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토라노먼 힐즈 스테이션 타워와 이제 아자부다이 힐즈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대형 오피스 빌딩 공급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공급이 많은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공실률이. 모리 트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올해 도쿄 23구 내에서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의 오피스 빌딩 공급이 면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2.7배인 130만 평방미터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치고, 또 이제 심지어 2025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141만 평방미터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수요는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도쿄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쿄도 도내 기업의 재택근무 실시율이 7월 달에 45%를 기록했는데요. 이 60%를 넘었던 이제 코로나 피크 때보다는 내려갔지만,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이죠. 그때가 24%였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실제로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오피스 규모를 줄이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주택 설비 기업 릭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 달에 이제 본사를 이전을 했는데, 이 본사를 이전하면서 고정 좌석제를 폐지를 했고, 또 오피스 면적을 90%나 줄였다고 하고요. 또한 이렇게 도쿄 도심 오피스의 큰 임차인 수요를 받쳐왔던 외국계 기업, 특히나 이제 IT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공급이 많고 이제 수요는 줄면서 공실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가운데 보면 또 중소형 빌딩의 수요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 이제 컬리어스에 따르면 중소형 오피스가 많은 시나가와 고난 지역의 이제 2분기 평균 임대료가 한 평당 24,800엔을 기록했는데, 이게 3년 전과 비교하면 1만 엔 정도 하락한 수치라고 하고요. 실제 대형 신축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여전히 이제 수요는 견조하고, 시간이 가면서 오피스 이제 임대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약간 신축 오피스 빌딩에 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오래되고 낡은 중소형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사례들은 좀 한국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강조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그 오피스 펀더멘탈 지금은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긴 한데 다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는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실제로 향후에는 이런 이제 대형 신축 오피스 빌딩은 여전히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유지하겠지만 낡고 오래된 오피스는 좀 이렇게 어려움 겪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실제로 최근에 어떤 일어나는 거래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플라이트 투 퀄러티에 부합하는 오피스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수요가 여전히 강한 반면에 향후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오피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싱가포르 투자청이 도쿄 도심에 있는 시오돔의 시티센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매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어떤 신축 오피스가 대거 공급되다 보니까 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이건 아무래도 좀 오래된 빌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판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도쿄도 오피스 공급에 대한 최근 신축 오피스가 대거 공급되면서 그런 점들이 어떤 오피스 임대 시장 그리고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비슷한 양상들이 아마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례를 좀 이렇게 강조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일본 오피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양상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